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 주요 인사들의 상황 짚어보고요. 이어 전주시의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황과 갈등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교육감을 포함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선출직 인사들이 있죠. 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선출직 누구입니까? 네,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이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직 선출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TV 토론에 나와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고발을 받아서 재판 중인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 모 씨의 이스타항공 취업 문제 이것이 뇌물성이 있는 대가적 행위였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이제 우리 군산의 신영대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또 검찰이 항소를 또 제출했기 때문에 또 2심을 또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의원이 있고요. 이학수 정읍시장, 정원율 익산시장까지 이제 올해도 전현직 공직자들의 수사와 재판이 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요 인사들의 수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나와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제 고발됐었는데요. 취임 반년이 지난 2023년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법정에 좀 드나들고 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의 경우 이제 공판 기간을 좀 명시해 놓은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행 규정에 따라서 1심은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은 3개월 이내,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이내 이렇게 633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 교육감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게 벌써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이제 검찰의 항소로 21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서거석 교육감 재판인데요. 관련 사건으로 해서 구속 수감됐던 이규재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선고됐고요. 자, 또 위중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처남 사건이 있는데 이게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 서거석 전북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기재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서거석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을 교사하는 혐의로 그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와 이제 같은 변호사와 같이 이제 좀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지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첫 번째로 이기재 교수가 서거석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처남과 이 변호인들, 피고인들에게는 위증 교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기재 교수 스스로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해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자, 제대로 제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8.7%에 해당하는 2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지금 현재 경찰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뭐 법원의 최종 확결 판정일까지는 무죄 추재 원칙을 적용을 해서 뭐 현재 그 국회의원직이나 시장직, 교육감직 등을 좀 권한이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규정되고 있는데요. 좀 국회의원 등 이제 이런 선출직 공직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 출두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 없이 청렴 결백한 공직 수행을 위해서는 뭐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이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의 이제 징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뭐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의 선고가 있다면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되었다면 그 직무상의 업무 집행을 좀 정지를 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주시의 지역화폐, 일명 돼지카드라고 하는데 자, 발행액을 늘렸는데 모바일 충전 개시 당일에 모두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르게 소진된 데는 자,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 지역 화폐인데 돼지카드가 있는데요. 이 결제액의 10%를 이제 청구를 뭐 캐시백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1월을 맞이해서 전주시에서 약 500억 원까지 발행 한도를 좀 늘렸는데요. 이게 첫날에 모두 소진이 되었습니다. 뭐 저도 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들어갔더니 네. 이제 뭐 이미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돼지카드의 충전 인기가 좀 많은 까닭은 결국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재테크를 하거나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바구니 물가에서부터 조금씩 절약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전주 시민들의 좀 의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우범기 전주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범기 시장이 이제 신년 행사에서 기자회견에서 크게 5가지의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민생과 도시, 경제, 문화, 복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오직 민생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특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뭐 전주시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전주시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주 사랑 상품권을 2천억 규모로 이제 확대해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부담의 완화를 좀 위해서 뭐 특례 보증 계획을 3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힌 게 있는데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비전을 말했고요. 또 금암고 이런 도시 재생을 비롯해서 역세권 복합 개발 과 천마지구 복합 개발에도 좀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완주군 설득을 위해서는 좀 적당한 시기에 좀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완주군에 먼저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우범기 시장은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그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재정 여건상의 이제 어려움을 좀 말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크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는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앙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인구 문제도 좀 들여다보겠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가 63만 5,6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년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었는데 자, 우 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전주에 쓸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전북 내에 1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전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이 2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2, 3년간은 이렇게 전주시 인구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우려를 좀 했고요.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전주시에 이제 만들어내는 것, 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우범기 시장이 지금 말하는 이 대규모 인프라 시설은 아무래도 뭐 대양 방직 공장 건설에 따른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새만금과 뭐 탄소 산단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지금 종합 경기장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좀 마이스 단지로 좀 개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인구를 도입시키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은 흔히들 겨울 식중독이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나 아니면 어패류, 채소류 등을 섭취했을 때 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은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발병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보통 구토나 설사, 오한 이런 증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복통이나 발열 등까지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는 환자 수가 291명인데요. 뭐 최근 5주간 3.6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손 씻기 등 이제 개인 위생 수칙을 좀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특히 영유아 환자의 감염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자,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이렇게 어린이들,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좀 많이 발견되는데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 감염을 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감염력이 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고요. 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재감염이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런 곳에서 좀 전파가 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먹고 이제 입는 이 옷에 대한 위생도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 환자들은 또 지켜야 될 수칙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개인 위생이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로서 이제 물을 좀 끓여 드시는 것과 또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어패류의 경우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흔하게 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어패류를 드실 때 항상 좀 신선한 것을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손발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이 좀 중요하고요. 또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이용해서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을 닦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대부분 뭐 복통이나 오한 그리고 복통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3, 4일 이내에는 자연스럽게 낫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뭐 영유아나 면역력이 낮으신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탈수에까지도 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전염력이 강하다. 는 것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이런 마스크 같은 것들을 좀 항상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